그대에게 보내는 반편지. 남편에게 말했다. 이남 이녀 중 장남 장손인 42살 남편. 이남 오녀 중 막내로 태어난 40살 저. 지금 현재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초등학생 두 아들들, 남편, 저 이렇게 넷이 살고 있고요.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간병인 겸 지방병원에서 살고 계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셔서 반찬해주고 가고 하셨답니다. 그때 당시 집에는 남편과 동생들만 살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도 그땐 정말 남편 딱 하나 보고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반대 다 물리치고 친구들 반대, 찬성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전 제 선택 믿고 남편과 시동생들만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해서 2년 후에 시동생 장가가고 저 큰아들 낳고 다시 2년 후에 큰 시누이 시집가고 저 둘째 낳고 그리고 바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오시고 작년엔 막내 시누이 시집가고 돌아보면 정말 한숨 쉴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아이들에게 집안 살림까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었지만 그 중간에 가게도 3년 했었고요. 시댁 식구들의 살림 도움이란 건 정말 딱 그들이 노닥거릴 만큼의 도움만 주더군요. 그 중간에 집도 새로 지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힘든 고비 넘기고 저도 정부치고 살았죠. 제 친정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이곳은 인천이고요. 거리도 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아이들 태어나고 다 큰 시누이들 있다지만 살림은 젬병이라 살림 때문에라도 친정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1박으로 갔다 왔고요. 남들은 일부러라도 가는 피서지인데 한 번을 못 갔네요. 여름 피서로는. 명절이라 해도 친정 가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지방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이 명절 때는 며칠씩 다니러 오셨기 때문에 더했죠. 남편은 전형적인 책임감 만땅인 장남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이 무슨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잘해라 해서 저 잘했습니다. 남편 기분 틀어지면 네가 뭘 잘했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동생들은 언니가 형수님이 잘하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잘한 일들이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큰일 아니라 생각했으니 그냥 말다툼 조금 하고 넘어가고 보통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랬죠. 이제 모두들 가정 꾸려 살고 있고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촐해진 게 이제 1년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제가 말을 꺼내봤습니다. 친정 올케 언니 암투병 하는 동안 멀다는 핑계로 문병을 한 번 갔다 왔다. 그것도 나 혼자.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오래 넘기기는 힘들다 하더라.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올케 언니 문병도 갈 겸 친정도 들리고 오빠들이 다 속초에 살고 언니 한 분도 속초 살고 나머진 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겸사겸사 맞춰볼 테니 우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 같이 한번 만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올케 언니랑 보내고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그래보자 했죠. 전 남편이 그러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을 그런 적도 없었고 아버님 살아계실 명절엔 아버님 오시니까 여름 휴가엔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고 거기 가까운 곳 여관에 머물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났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막내가 작년에 시집을 갔다.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속초를 가려 하느냐. 지금 막내 시누이 임신 중이라 자기 남편 휴가 때 친정에서 몸보신도 할 겸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래서 먹는다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되겠냐.
마침 딱 휴가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큰올케 언니 일이 있지 않느냐.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저희 큰올케 언니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놀고 오진 못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겠다 했더니 그럼 이 더운 날에 배부른 시누이가 오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땀 흘려가며 음식해야겠냐 합니다. 이틀 다녀와서 나머지 3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하고 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움으로만 가고 남편이 그럼 휴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돌아가면 그때 다녀오랍니다.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 합니다. 그래 그러자.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면 또 모두가 좋아지니 그러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쯤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가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너무 놀래서 남편을 깨웠죠. 이러저러 하다고. 다행히 주말이니까 날이 밝으면 막힐 테니 지금 출발하는 게 어떠냐 했죠. 남편 못 일어나겠답니다. 4시간 자고 어찌 일어나냐고. 그래서 당신은 자라, 내가 운전하겠다 했죠. 아버님 병원 다닐 땐 잘만 운전시키더니 어찌 믿고 나한테 시키냐입니다. 그래 더 자라 하고 아이들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야 해서 부랴부랴 간식거리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들 만들고 8시가 되더군요. 이제 가자 하고 깨웠죠.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네요. 직계가족도 아닌데 꼭 이 먼 곳에서 가야 하냐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했냐 다시 물으니 친언니 친오빠도 아니고 올케인데 꼭 이 먼 길을 가야 하냐고. 당신 형제가 많아서 형부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형부들 돌아가실 때도 다 갈 거냐고 빠짐없이. 저 순간 바보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원래 올케나 형부 장례식엔 안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우습죠? 현관문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어쩌면 쉬는 주말에 돌아가시냐고. 당신도 지방 산행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등산도 못 가겠다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업자득이구나 싶은 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는 딱 저만큼의 의미로 살아왔구나. 여직 종종거리고 죽어라 챙겨가며 살았는데 친구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남에도 다녀오고 동료 모친상이라고 영덕에도 다녀오고 숱하게 봐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의 올케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인가 싶고, 아니 내가 그러고 미련하게 맞추고 살았으니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내뱉은 게 아닌가 싶고, 어찌저찌 해서 장례식장에 왔고 남편 저녁 때 되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올라가야지 새벽에 도착하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먼 지방 상가집 갔다가 바로 출근했던 적도 몇 번 있던 사람이 저리 말을 하니 상가집에서 인상 불키기 싫어서 당신 먼저 올라가라. 난 장지까지 갔다가 갈 거니 나중에 올라가겠다 했네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소리 또 해보라고. 그래서 난 장지까지 갔다 올 거라고. 미쳤냐 합니다.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아들들까지 맡겨놓고 와서 그런 말을 하냐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대요. 늙어꼬부랑 시어머니도 아니고 정정하다 못해 여행이다 등산이다 펄펄 나르시는 분이고 남편까지 같이 짜는 것도 아닌데 남편 평상시처럼 완고한 표정으로 빨리 짐 가지고 나오라고. 저 못 간다 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화내시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난 상관없다. 상관 안 한다. 올케 언니가 막내라고 날 얼마나 예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더없이 잘했던 분이라고. 그런 사람을 딱 한 변 문병 오고
겨우 20만 원 찔러주고 내가 더 서러워서 이대로는 못 간다 했죠. 내 표정이 나중에 표현으로는 무서웠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전 장례 다 끝나고 올라왔죠. 전 이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휴가 때 막내 시누이가 못 온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그쪽 시어머니가 상갓집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아이 가진 사람이 가면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저러해서 못 가게 하니 아무래도 이번 휴가 때 못 가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옆방에 있는 날 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못 온다고, 뭐 하러 굳이 거기 가서 배부른 딸 쉬러 온다는데 못 오게 하냐고. 남편 말하길 거봐라, 굳이 올케 장례식장까진 갈 필요 없었다. 나중에 다녀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갔다 오니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을 신경 쓰게 했다네요.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었더니 너도 할 말 있음 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개새끼를 믿고 내가 여직 살아왔구나. 네 어미, 네 동생,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와볼 촌수도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챙겼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끊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말했습니다. 개새끼라고. 남편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내 눈치 살피는 척 하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나서서 자기 말이 옳다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무심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내 생각을 고쳐주고 싶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내가 약속한 시누이 산후조리는 그대로 하겠다 했고, 그 뒤로 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그게 나에 대한 변화든 가족에 대한 변화든 우리들 사이의 변화든 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 당신도 생각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두었지요. 그날 남편의 표정은 참 의미심장했고 힘들어했으며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네요. 아침을 준비하는 주방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술자리도 없이 일찍 퇴근도 하고 딱 열흘이더군요. 열흘쯤 지나고 제가 그대로인 듯 표면적으로 그리 보여서인지 딱 열흘 지나니 그전과 별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시누이가 집으로 왔네요. 산전 산후 이렇게 2달을 원래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시누이가 집으로 오니 고모부도 간단한 짐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댁 식구들이 며칠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그전과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 별일 없겠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듯 싶네요. 그러니 처음엔 시누도 시누 남편도 조리원 들어간다, 사람을 쓴다 하더니 그 말은 들어가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누이한테는 억하심정이 없어서 그냥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어서 시누 이쁜 아가 낳고 산후조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약속했던 일들도 다 마쳤으니 남편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지쳤던 건지 어쨌는지 며칠 동안 속이 아프고 쓰리고 못 견디겠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인 것 같다고, 혹시 모르니 수면 내시경 하자고. 병원 갔던 날이 일요일 새벽이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네요. 그 일로 하필 일요일이어서 비싼 응급실 갔다고 또 잔소리 좀 들었고요. 내시경 예약을 하고 돌아왔더니 큰애가 그러네요. 엄마 또 병원 가야 되냐고. 의사 선생님이 또 오라 했다고 했더니 혼자 가지 말고 자기랑 가자고. 그래서 어른이랑 가야 한다고, 아빠랑 갈 거라고.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은 보호자 동반해야 한다고. 그게 좋다고. 남편 집에 오는 길에 그날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 말이 아빠는 힘들고 엄마는 아프고 할머니는 엄마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야 한다네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물었더니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를 했던가 봅니다.
그걸 아이가 들었고요. 어머니가 연말이라 일도 바쁘고 술자리다 모임이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제가 더 힘들게 하고 지성질 지가 못 이겨서 아픈 거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그 말에 할머니가 엄마를 안 사랑한다고 느낀 거고요. 병원 가기 전날 저녁에 남편 어머니랑 한참 얘기하고 나오더니 내일 병원 혼자 다녀오라네요. 내시경 끝나고 택시 타고 그렇게 오라고. 저 별로 상관없었어요. 혼자 가든 남편이 가주든. 근데 먼저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사람 마음이라고 서운하고 섭하대요. 왜 말이 달라졌냐, 연말이라 일이 밀린 거냐 했더니 차라리 그렇다 말을 하지. 어머니가 너무 저를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병원을 같이 가면 저한테 더 할 것 같다고, 다 저를 위해서가 같이 안 가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냐 하고 말았네요. 아이 친구 엄마랑 친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같이 갔네요. 그리고 며칠은 밥도 못 먹고 죽을 먹어가며 밤잠도 설치고 너무 심한 위궤양을 앓았네요. 약은 몇 달치를 받아와서 계속 먹었고요. 내시경 받고 2, 3일 뒤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였더랬죠. 이번만큼은 제가 속쓰림이 멈출 때까지 자극적인 걸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해서 음식에 간도 못 맞추고 제 몸이 아니어서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밤에도 아파서 잠 잘 못 자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 이번엔 모이지 말고 일주일 뒤에 모이자. 그때쯤이면 속쓰림이라도 멈출 테니 어떠냐 했죠. 남편, 시동생이 해외 출장을 길게 다녀오는 바람에 시누이 아기를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주 모여서 얼굴을 처음 보는 건데 생각 없는 말을 한다네요.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 했더니 저더러 저만 생각한다네요. 낮엔 어머니 계셔서 아픈 내색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못 그러고 그나마 집안일 마치고 잠자리 드는 내 침대에서만큼은 편히 알아보려 했는데 그마저도 남편 잠 설치게 할까봐 못하고 아침밥을 하려 일어나려는 저를 남편이 건드네요. 마음도 몸도 너무 지치고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럴 마음이 없다. 라고 거절했더니 보통 위궤양 2, 3일 앓으면 통증 없다고. 전 아니었는데 자기를 받아주기 싫으니 거짓말하는 거라네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그저 죽으로만 때우는데 보신하라고 전복죽이라도 한번 사오지 그랬느냐. 그건 남편의 도리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 다 가짜라고.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신랑이야 힘도 기운도 없어서 받아주는데 강간당하는 기분이 그런 기분일까요?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듯한 헐떡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했네요. 당신과는 아무래도 끝을 내야 할 것 같다고. 그때 침대 옆 탁자에 과도가 있었는데 그걸 잡지 않기 위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끝을 내는 건 나와 남편이지. 이 사람은 아이들 아빠니까요. 결국 주말 보통 때 모일 때처럼 그렇게 했네요. 이게 어쩌면 내가 하는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남편 출근을 하고 제 안보험과 아이들 보험을 빼고 제 이름으로 된 해약 가능한 보험, 적금 통장, 일반 통장 모두 찾아 들고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네요. 그래도 미련인지 아님 확인을 다시 하고 싶었던 건진 몰라도 당신이 했던 언행들이 나에 대한 마음인 거냐 물었죠.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인 거냐 물었더니 또 시작이냐 하네요. 그거 끝난 얘기 아니냐고. 전 뭘 시작한 게 없는데 이제와 새삼 또 왜 그러냐고. 저더러 독하다고, 질기고 모질다고.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현금 만들어 언니 통장으로 보내놓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끝을 내고 싶다고 했죠.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네요. 정신 차리란 말도 듣고 험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겠다 했더니 그럼 아이들 얼굴도 못 볼 줄 알라고.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자긴 버려도 아이들은 움켜잡을 저라는 걸.
날 밟고 친구랑 옆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좀 낡았지만 작은 빌라를 봐두고 왔죠. 차마 계약은 못하고 그래도 다시 남편에게 묻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그래, 보이기만 한다면 버텨보리라. 남편에게 나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이니 당신이 날 위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안 되겠냐.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그리해준다면 난 그대로일 거라고. 그 말끝에 남편이 지금껏 해왔던 거 뭐? 하고 되물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음인지 뭔지 모를 저런 표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비어있던 빌라라 계약을 하고 장판 도배 부탁해놓고 들어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네요. 제가 집을 나갈 거라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다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 간다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어땠을 것 같나요? 난리 났을 거라고요? 아니요. 픽 웃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집 성시인이 나가려면 너 혼자만 나가면 된다고. 당신 친구 생일이라 점심 얻어먹으러 간다고. 저녁까지 먹고 올 거라고 하면서 나가시면서 제 어깨를 3번 강하게 치고 나가시네요. 동네 친구들 불러서 편하지 않게 제 물건들과 이쁘다 사두고 안 쓰던 그릇들 친구 집으로 가져다 놓고 지금은 어찌됐든 아이들과 저는 그 빌라에 살고 있네요. 아이들 안 준다길래 그럼 그러시라고. 어머니가 새 며느리 얻어서 그럼 키우시라고. 미련 하나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왔더랬죠. 어차피 한 달도 못 갈 거 제가 더 잘 아니까요. 한 달은커녕 보름쯤 됐을까. 저녁에 남편이 아이들 짐을 챙겨서 데리고 왔대요. 그 사이 많이도 초췌해서는 쾌행한 눈빛으로. 그 사람도 충격이 컸겠죠. 지가 감히 이랬는데 지가 감히 그랬으니. 혼자 나와있던 보름 동안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찾아오고 설득하고 어머니 오셔서 그릇 깨고 중고로 샀던 TV 깨버리시고 머리채도 2번 잡혔죠. 근데 하나도 안 슬프고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깨진 그릇들 틈에 앉아서 저 라면 끓여 먹었는걸요. 좀 어이없죠? 우습고. 그 모습을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조용히 나가더니 TV를 새 걸로 사왔대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온 날에 통장도 내밀대요. 아이들과 생활비 하라고 여기 있는 동안 주겠다고. 그전엔 제가 적금 해약하고 어쩌고 했다고 고소한다 했었거든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냐는 물음에 나중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만약 당신도 시댁 식구 어느 누구도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다면 내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혼 소송으로 가겠다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뒤론 어느 누구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가끔 시누이 안부 문자만 가볍게 보내고 남편도 제가 통화 거부를 해서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저한테는 문자만 보내고요. 아이들 전학 없이 그대로 학교 다니고요. 저는 자다가 자꾸 깨서 눈물 나고 서러움 들고 해서 지금은 병원에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네요. 낮엔 몇 시간 동안 분식집 알바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편하냐 물으시면 몸은 편합니다. 마음은 아주 마냥 편하진 않지만 그러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러고 있네요. 옆 동네라 소식이 들리네요. 뭐 친구가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 집 며느리 착하고 순하게 봤더니 못됐네 라던가 오죽하면 그 집 며느리 같은 애가 못 산다고 집을 나갔을까. 아이들에게도 수없이 설명하고 보듬어주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시간을 지금은 저녁 시간 내내 살부비고 이해시키고 잠도 같이 자고 제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명절 때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점심도 안 돼서 왔더군요. 엄마가 없으니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꼭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혼이란 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해도 될 희망이 보인다면 9개의 절망을 이겨내 봐야죠. 해볼 만큼 해보고 지금이 해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 받으면서 스스로 가졌던 피해의식도 옅어지는 것 같고 원망, 미움도 조절해 가고 있고 남편하고는 아이들하고는 자주 보지만 저하고는 2번 봤네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기도 나오겠다고 같이 살자 했었지만 거절했네요. 그 사람은 아직 본질 파악을 못하는 듯합니다.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줄 아는.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려고요.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라지만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이니 그 사람에게도 지금은 스스로를 인정하든지 계속 인정 안 하든지 그 과정일 듯 해서요. 오늘도 저는 어느 쪽으로든 현명한 결론이 나길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만 편지를 마치겠습니다.